더 이상 마음을 억누를 수 없는 지혁은 은호에게 고백하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반응뿐이다. 다정은 아버지의 약봉투를 발견하고 충격받고 수빈은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성재에게 고백해버린다. 한편 은호는 자신이 버려진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DNA 등록을 하는데, 자, 이제 지난주 방송된 23회와 24회의 주요 장면들을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 정리하고 나면 더 깊어지는 감정의 파도 속으로 들어갈 25회 예고가 이어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가끔은 진실보다도 용기가 더 잔인할 때가 있다. 누군가의 용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누군가의 사랑은 이제 막 흔들리려 한다. 지은호가 가족 식탁 앞에서 미소를 띠고 앉아 있다. 그 옆엔 동생 지강호, 그리고 엄마 정순이. 하지만 그 평온한 풍경 아래엔 오래 숨겨왔던 입양의 기억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다. 강호야, 은호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너 누나가 어떻게 입양됐는지 궁금하지? 누나, 그런 얘기 왜 지금?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막았다. 하지만 은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는 괜찮아요. 가족이잖아요. 모르는 게 더 불편하죠. 지강호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럼 누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아니, 나도 중3 때 알았어. 은호는 기억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학교에서 혈액형 검사했는데 결과가 너무 이상했거든. 엄마랑 아빠 둘 다 B형인데 나는 O형. 그날 바로 물어봤지. 나 주워왔어요? 하고. 정순이는 작게 웃으며 그래서 주워왔다고 했지. 지강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헐, 누나 그럼 완전 충격이었겠다. 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실감이 안 났어. 너무 우리 가족이니까, 너무 엄마 아빠니까. 차라리 우리 가족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어. 정순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땐 늦가을이었어. 청주 보육원 마당 구석에 너 혼자 나무 그늘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지. 다른 애들은 햇볕에 나와 노는데 너만 혼자라서. 그 모습이 꼭 잃어버린 딸 같더라. 그 말을 들은 은호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때 엄마가 날 데리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정순이가 살며시 은호의 손을 잡는다. 그래, 넌 내게 오려고 세상이 잠시 길을 돌아온 거야. 식탁 위 따뜻한 조명 속에서 세 사람의 웃음이 퍼진다. 그 웃음 뒤에는 아직 마주하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다.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이상철과 이지혁이 낡은 포장마차에 마주 앉아 있다. 나갈 땐 휙, 들어올 땐 휙. 아버지의 목소리는 서운함으로 젖어 있었다. 이지혁은 담담히 술을 마시며 대답했다. 그때는 도망치듯 나갔어요. 이젠 제대로 나가려고 돌아온 거예요. 그럴 거면 못하러 돌아와. 넌 항상 그래. 말없이 떠나고 말없이 돌아오고. 이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장남이에요. 아버지, 저한텐 가족이 있고 동생들이 있어요. 제가 나가면 이 가족은 무너져요. 이상철은 소리쳤다. 누가 장남 노릇하래. 술잔이 덜컥 흔들리고 그 사이 침묵이 길게 흘렀다. 이지혁은 낮게 웃었다. 아버지, 전 그냥 이해받고 싶었어요. 그거 하나였는데. 그 순간 이상철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끝내 자존심을 꺾지 않았다. 앞으로 집안에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자. 이지혁은 고개를 들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아버지도 저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그날 밤 두 사람의 대화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아닌 남과 남의 결별이었다. 며칠 후 새 사무실로 이사한 이지혁. 문을 열자 은은한 한옥 감성의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온다. 이게 뭐야? 이지혁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문 너머에서 은호가 고개를 내민다. 동업 기념으로 선물했어요. 대표님이 한옥 좋아하잖아요. 누가 이런 걸 하래? 대표님이 도구 사줬잖아요. 저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저도 기분 좋았어요. 그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이지혁은 고개를 저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그걸 기억하지 말았어야지. 시키지도 않은 짓을 왜 해? 신경 쓰이게. 은호의 표정이 굳는다. 그냥 고마워할 줄은 알 줄 알았는데요. 고맙지 않아. 난 그런 거 받기 버겁다. 그들의 대화는 차갑게 식었고 문 밖에서 그 모든 걸 듣고 있던 사람 박성재. 잠시 후 그는 이지혁을 붙잡았다. 지은호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냐? 이지혁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고개를 숙였다. 은호 잘못 없어. 나 때문이야. 나 이제 감출 수가 없어. 성재가 놀라며 물었다. 뭐가? 은호가 좋아졌어. 이지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다. 진짜로 좋아졌어. 그래서 너한테 말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내가 데려가. 안 그러면 난 진짜 못 참을 것 같아. 그 말은 두 사람의 우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날 밤 은호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책상 위 작은 그림 한 장 이지혁의 초상화. 그녀는 손끝으로 그림을 쓸며 중얼거렸다. 왜 그때 그렇게 화냈을까? 그래도 그 눈빛은 진심이었는데. 창밖에선 빗방울이 떨어지고 은호의 가슴속에서도 같은 소리가 울렸다. 다음 날 고성희의 집. 그녀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들고 있었다. 딸은 잃고 아들은 아파서 내 가슴은 두 번 찢겼어. 며칠 전 지은호 앞에서 흘린 그 눈물이 진심인지 또 다른 계산인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녀의 비밀은 여전히 산속 별장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것. 거기엔 아무도 모르게 지내고 있는 아들, 우진의 그림자가 있었다. 화려한 날들 25회는 DNA의 진실, 그리고 무너지는 관계의 초점이 되어서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을 햇살이 살짝 기울어진 한강공원. 바람이 불 때마다 얇은 나뭇잎이 도시락 위로 흩날렸다. 고성이는 손수 싸온 김밥을 은호 앞에 밀어두며 말했다. 직접 만든 거예요. 요즘 이런 거 해볼 여유가 없어서 그냥 갑자기 만들고 싶더라고요. 은호는 멋쩍게 웃으며 젓가락을 들었다. 이런 데까지 부르셔서 도시락이라니 학생 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땐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며 먹었겠죠? 네. 근데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은호는 미묘하게 웃었다. 면접이라도 보는 기분이에요. 성희는 잠시 그 미소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은호 씨, 친부모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 없어요? 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시선을 한강 쪽으로 돌렸다. 솔직히요? 없었어요. 저를 낳은 사람들이 날 버렸다는 사실. 그거 하나로 이미 충분했거든요. 성희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래도 혹시 그분들이 어쩔 수 없었다면요? 잃어버린 거라면? 은호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짧게 웃었다. 잃든 버리든 결과는 똑같죠. 남겨진 사람은 혼자예요. 그 말에 성희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녀는 도시락통 뚜껑을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근데 혹시 알아요? 그들이 아직도 찾고 있을지. 은호가 의아한 눈빛으로 고개를 돌리자 성희는 억눌린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나 같은 사람도요, 혹시나 해서 DNA를 등록했어요. 잃어버린 내 딸이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니까. 한순간 바람이 멈춘 듯 고요가 흘렀다. 은호가 놀란 눈으로 성희를 바라봤다. 진짜예요?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성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사람이란 게 버린 게 아니라 잃었다고 믿어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무심히 바람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옆에서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흐르는 한강 물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었을까? 문이 열리며 은호가 들어선다. 아직도 일하세요? 정리 중이었어.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지혁은 짧게 웃었다. 그의 목소리는 씁쓸했다. 그날 결혼식 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어. 자꾸 생각나니까 잠도 못 자고. 은호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지금은요? 지혁은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이제는 내가 자꾸 생각나. 이유도 없이 그냥. 그 순간 두 사람 사이 공기가 달라졌다. 지혁의 손끝이 은호의 팔을 스친다. 그 짧은 접촉에 그녀의 심장이 멎는다. 은호는 급히 시선을 돌렸다. 대표님, 농담 안 어울려요. 농담 아니야. 지혁은 조용히 말했다. 진심이야. 하지만 은호는 뒤돌아 걸어가며 말한다. 고객님이 아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셔서요. 그녀는 담담하게 웃으며 덧붙였다. 그냥 밥 한 끼예요.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에 쥔 드릴을 놓쳤다. 쇳소리가 공간을 울렸다. 다음 날 사무실. 지혁은 종일 집중을 못했다. 책상 위엔 보고서 대신 은호의 이름이 가득 차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은호가 들어왔다. 소개팅, 진짜 나가? 지혁이 불쑥 물었다. 은호는 잠시 멈칫했다. 왜요? 나가면 안 돼요? 그냥 싫어. 싫어요? 응. 그냥 내가 싫어. 은호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럼 대표님이 제 인생 책임질 건가요? 그럴 수 있다면. 하지 마요. 그런 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진 공간. 지혁은 결국 입술을 깨물며 말한다. 은호야. 나 참기 힘들어. 다른 남자랑 밥 먹는 거 상상만 해도. 은호는 숨을 삼켰다. 지금 질투하시는 거예요? 지혁은 조용히 웃었다. 응. 아주 많이. 은호와 지혁이 카페 구석에 마주 앉아 있다. 짙은 조명이 두 사람의 표정을 감싼다. 은호가 물었다. 대표님, 왜 그렇게 일에 몰두했어요? 지혁은 잠시 커피를 바라보다 대답했다. 결혼 깨지고 나서 그날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했지. 살려고. 살려고요? 응. 그때 나 자신이 너무 싫었거든. 바닥까지 떨어진 느낌. 그냥 버텨야 했어. 안 그러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은호의 눈이 흔들린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덕분에 다시 살고 있어요. 저 덕분에요? 넌 내 공기 같은 존재니까. 은호는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밖에서 창문 너머로 박성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엔 슬픔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성재는 이수빈의 얼굴에 약을 발라주며 말했다. 왜 맞고도 가만히 있었어? 너 바보야. 오빠가 나 위장 알바 시켜준 거 알려지면 오빠 곤란하잖아요. 성재는 손을 멈췄다. 그래서 그냥 맞았다고.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성재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넌 너무 착해서 문제야. 그리고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며 덧붙였다. 내일 사과받고 그만둬. 너 이런 데 있으면 안 돼. 이수빈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는 참 이상해요. 날 지켜주면서도 늘 도망가요. 그 말에 성재는 멈칫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며칠 후 지혁은 AP 기업 인수건으로 성재를 찾았다. 성재는 한참 침묵하다 물었다.
은호 후배한테 고백할 생각은 있어? 모르겠어. 근데 언젠가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묘한 예고편 같았다. 이제 모든 감정의 폭발이 머지않았음을 암시하는. 다음 날 새벽 무렵 지역은 은호의 사무실 문 앞에 서 있다. 노크를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연다.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은호가 놀란 듯 묻자 지역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은호가 손에 들고 있던 도면을 내려놓는다. 무슨 뜻이에요? 나, 은호 너를 좋아해. 은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다. 대표님, 그건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같이 일하고 부딪히다 보면 착각할 수도 있죠. 아니, 착각 아니야. 지역이 고개를 저었다. 은호야, 나 봤잖아. 나 도망치지 않았어. 은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래서요. 이제 어쩌자는 거예요? 지역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허락할 때까지 기다릴게. 은호는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분명한 거리감이 있었다. 며칠 뒤 은호는 한강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고성이가 건네준 작은 쪽지가 있었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잃어버린 아이는 아직도 찾을 수 있을지 몰라. 은호는 숨을 내쉬었다. 설마 나. 그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다. 유전자 등록센터.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며칠 전 고성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던 장면이 떠올랐다. 버린 게 아니라 잃은 거면 용서할 수 있잖아. 은호의 마음은 복잡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결국 결심했다. 확인해보자. 이제라도. 한강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친다. 그 바람 속에서 은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비쳤다. 늦은 밤 편의점 앞에서 수빈이 성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다. 오늘도 일찍 끝났어요? 응. 너 괜찮아? 그날 맞은 건 이제 괜찮아요. 근데 마음이 좀. 성재는 걱정스레 물었다. 왜? 수빈은 한참 침묵하다가 갑자기 그를 바라봤다. 나 오빠 좋아해요. 성재의 눈이 커졌다. 뭐? 오빠가 날 위로해준 그날부터였나 봐요. 괜찮다고 내 잘못 아니라고 말해줄 때.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피했다. 수빈아, 그건 고마움이지 사랑은 아니야. 아니요. 저 알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수빈은 눈을 붉히며 말했다. 이제 도망치지 말아요. 이번엔 제가 쫓아갈게요. 저녁 지역은 사무실 창가에서 한강을 바라본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열쇠고리가 들려 있었다. 결국 또 혼자네. 그때 휴대폰이 울린다. 발신자 이름 박성재. 너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냐? 그냥 기다리는 중이라. 은호 후배? 그래. 성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난 고백하지 않으려고. 은호가 병원 복도에 서 있다. 손에는 유전자 채취 동의서가 들려 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쉰다. 진실이 무섭더라도 이제는 알아야 해요. 그녀는 서명하고 조용히 DNA 시료를 맡긴다. 은호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처럼 겹쳐진다. 혹시 내가 버려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다림 속에 있던 거라면. 고성희의 거실. 그녀가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들여다본다. DNA 매칭 요청서 이름 지은호. 성희의 눈가에 섬광처럼 번지는 미소. 드디어 돌아왔구나. 고성희의 은호에 대한 마음은 어디까지가 진심이었을까요? 지역의 고백, 은호의 눈물, 성희의 비밀, 그리고 수빈과 다정의 새로운 선택. 이번 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찾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